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이 고향에 있는 가족, 친구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4.2 담양군수 재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성에서 수문이 망가져 일대 농경지를 침수시킨 저수지가 최근 검사에서 안전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힘겨운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지만 외인 타자 위즈덤이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어 향후 전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담양군수 재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두 후보가 맞붙으면서 유권자 4만의 군수선거가 양당의 사활을 건 총력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담양군수 재선거. 4만 유권자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대1로 맞붙으며 현역 국회의원들까지 연일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속한 정국 안정과 힘있는 담양 행정을 위해선 민주당의 이재종 후보가 군수가 돼야 한다고 호소했고 윤석열 파면 이재종 당선 혁신당은 삼선 군의원 저력으로 지역 발전 원동력을 만들겠다며 정철원 후보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착착 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준비 있는 후보 바로 정철원 후보입니다. 두 후보는 현장에서 소통하는 군수를 약속했습니다. 오랜만 얘기예요. 처음 본 지 오래됐는데. 아침 출근 전에 나오고 퇴근하고 나오면 돼요. 유권자들 역시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군수를 바랐습니다. 군 위에 군림하는 군수가 아니고 군민과 같이 가는 군수. 지역 경제 살리기에 누가 적임자인지 따져보겠다고도 말합니다. 장이 좀 활발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장이. 우리 잘 살고 청년들도 잘 많이 있어요. 관광 사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그를 위주로 해서 할 사람. 지난해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에 이어 세 번째 벌이는 맞대결. 선거 후유증이 없도록 승복과 포용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서로 이렇게 편이 갈려져 갖고 서로 싸움이 되고 선거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 끝나고 이번에도 민주당 군수가 배출될지 혁신당 첫 기초단체장이 탄생할지 담양 군민들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도 두 곳의 선거구에서 기초의원을 선출하는데요. 지역 유권자들의 반응이 어느 선거 때보다도 냉담합니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투표율 제고를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황양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황양시 다선거구. 3명의 후보들은 선거 막바지 유세차 등을 동원해 지역 구석구석을 쉴 틈 없이 누비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투표를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꼭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젊고 깨끗하고 달로 뛰고 새로운 일꾼 기호번 임기주를 선택해 주십시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범죄자일 수도 있고 공산주의자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에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고흥군 나선거구에 출마한 2명의 후보들도 유권자들의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간절한 모습입니다. 어느 선거 때보다 후보들 간 신경전은 치열하지만 정작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황양시 다선거구는 5.67%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인 7.94%보다 낮은 투표율입니다. 고흥군 나선거구는 39.76%로 전국 최고 투표율을 보였지만 역시 지난 역대 선거 사전투표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극심한 실물 경기 침체 등이 원인이 돼 선거 자체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도 아예 실종된 상태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보궐선거가 왜 보궐선거를 했는가
하는가도 저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투표도요 못해요. 요 일을 하느라고 언제 가서 투표할 시간도 없고 가고 나이도 지금 70이 넘어갔고요. 그런 데서 신경이 안 써져요. 지역 선관위도 비상입니다. 지역 유권자들의 전례 없는 무관심 속에서 투표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도 하고 또 물품 후원하고 연계해서 홍보 캠페인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 명소에 선거정보 포토존 설치해서 SNS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하였습니다. 4.2 재보궐선거운동 기간이 이제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점. 지역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낮은 투표율로 연결될 경우 출마 후보들의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번 재보궐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오늘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시원한 봄비 소식 없는 가운데 대기가 계속해서 바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실수로도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불씨 다루실 땐 언제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난 모습입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도 매우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도 더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게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도 1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정말 포근하겠고요. 그만큼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기온차는 15도가량으로 벌어집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고요.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오늘보다도 더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포시장과 신안군수가 동시에 직을 잃으면서 지방선거 판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벌써부터 후보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본격적인 선거 전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목포와 신안 두 자치단체장이 동시에 낙마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현재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무소속 인사들이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 탄핵안과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지역 장관은 빠르게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목포시장 선거는 박홍률 전 시장의 출마 여부가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됐지만 내년 선거에는 법적 제약 없이 출마가 가능합니다. 민선 7기 시장이었던 김종식 전 시장 역시 출마를 고심 중인 가운데 두 전직 시장 간의 재대결이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박우량 전 군수가 피선거권 제한으로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군수는 재임 중 쌓아온 성과와 주민 신뢰, 탄탄한 조직력으로 인해 여전히 지역 내에서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입후보 예정자들은 박 전 군수의 지지와 지원을 얻기 위해 물밑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신안군수 후보군에는 10여 명의 인물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서도 박 전 군수와의 관계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방선거가 아직 1년 3개월여 남았지만 목포와 신안은 선거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석이던 전남 3개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어제 담양 한평 영광 장성에 황주경 국민의힘 전남도당 여성전국위원을, 순천 광양 곡성 구례에 이수현 전남관광재단 이사를, 고흥 보성 장흥 강진에 전서현 전남도의원을 당협위원장으로 확정하는 안을 승인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해남, 완도, 진도를 제외한 전남 지역의 모든 국회의원 선거구에 당협위원장 선출을 마쳤습니다.
미얀마 만달레이 대지진 참사 소식에 광주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도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 친구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 인근에서 발생한 강도 7.7 규모의 지진. 쑥대밭으로 변한 도시는 전력과 통신망마저 파괴돼 실제 희생자 수도 확인조차 어렵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고향인 만달레이 소식을 접한 쩌린 나잉 씨는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머니와 형제 7명 등 모든 가족과의 연락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동생이나 누나는 많이 있어요. 내가 많이 아파요. 많이 힘들어. 어떻게 내가 어떻게 부모자 내가 어떻게 고자. 지금 당장 미얀마로 달려가고 싶지만 생업이 있다 보니 직접 가족을 만나러 갈 수 없는 현실. 특히나 쿠데타로 인해 고국을 오가는 게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우리 미얀마는 많이 돼요. 꾸티다. 그래서 네가 여기네 님이온데 네가 미얀마에 갔다 왔다 안 돼요. 광주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은 600명 정도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가는 사상자 소식에 모두들 슬픔에 잠겼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미얀마 사람들이 너무 울으니까 식사도 못해요. 식사 시간도 식사 싫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니까. 급한 마음에 십시일반으로 고국에 보낼 구호 물품과 현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지진 피해를 당해가지고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들이 이번 주에 배로 해가지고 보낼 예정입니다. 최악의 참사로 시리에 빠진 미얀마인들. 이들은 고국을 향한 절실한 도움의 손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난달 30일 장성에서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문이 망가져 과실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9개 동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래된 수문 장비가 문제였는데 해당 저수지는 최근 검사에서 안전 보통 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누수가 없으면 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성 3계면에 약 100헥타르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중림 저수지입니다. 농번기철 가득 차 있어야 할 물은 온데간데 없고 굴착기가 저수지 밑바닥에 있는 흙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상류에 가둬진 물을 하류로 공급하는 통로의 수문이 터지면서 저수지 물이 인근 농지로 모두 흘러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곳까지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요. 지금은 밑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루에 유실된 저수지의 물의 양만 약 26만 톤에 이릅니다. 네, 지금은 복통 입구를 막기 위해서 물을 일시적으로 안 들어오게 가채제를 시공하는 중입니다. 복통 내부를 콘크리트로 채워서 물막이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67년 전에 지어진 이 저수지는 직경 1m짜리 관을 목재 수문이 막고 있는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오랜 세월 물속에 있던 목재 수문은 변형이 왔고 결국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하지만 농어촌 공사는 사고 전까지 이 저수지에서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정밀 안전진단에서 보수가 필요 없는 C등급을 받았고 사고 불과 5일 전에도 분기별 검사를 실시했지만 수면 아래 사고 위험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6년 영암의 한 저수지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11만 톤이 쏟아져 농경지 2헥타르가 침수됐는데 60년이 지난 수문 장비가 원인이었습니다. 강낙판이라는 나무판을 이용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 강낙판이 노후되면서 변형이 되고 누수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노후화된 저수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남의 저수지 1,050곳 중 당장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은 한 곳만이 지정돼 있을 뿐입니다. 농림사업 자체가 계속 축소되는 추세에 있고요. 당장 국비를 동원해서 몇억을 들여서 보수하는 쪽으로 위험하다고 판단 안 하는 거예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땜질식 처방이 반복된다면 피해는 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는 다음 달 중순까지 복구 공사를 마무리한 뒤 인근의 댐에서 농업 용수를 끌어와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중재안에 노사민정협의회 협정서를 존중하면서도 노조 활동 등 권한은 보장하는 안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내일 조정중재 특위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보고받고 광주 글로벌모터스 노사 양측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대표자 6인으로 구성된 조정중재 특위는 지난 1월부터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이번 조정중재안을 마련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 휴일 4연패에서 가까스로 탈출하는 등 힘겨운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력 선수들의 부상과 불펜진의 부진이 겹쳤기 때문인데 외인 타자 위즈덤이 한국 리그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어 향후 전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팀이 4연패에 빠져있는 위기 상황. 1대2로 끌려가던 경기를 위즈덤이 큼지막한 홈런으로 동점을 만들고 김선빈의 2루타로 역전에 성공한 기아는 이후 위즈덤의 적시타까지 터지면서 5대3으로 승리해 길었던 연패에서 벗어납니다. 저희가 지금 팀이 좀 힘든 상황인데 또 일요일에 원정에서 연패를 끊었다는 게 좀 의미 있고 지난해 통합 우승팀으로 올 시즌 절대 1강으로 꼽혔던 기아 타이거즈가 힘겨운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4게임 연속으로 역전패를 당하며 4연패 늪에 빠졌었는데 무엇보다도 리그 최강으로 불렸던 불펜진의 동반 부진이 컸습니다. 정혜영과 전상현, 곽도규 등 핵심 선수들이 잇따라 흔들리며 다 잡았던 경기를 내주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더욱이 잦은 주루사와 중요한 순간에 나온 결정적인 실책도 시즌 초반 기아의 행보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개막 당일 김도영의 부상에 이어서 박찬호까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100% 전력을 구축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또 위급한 상황이고 또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투수들이 제 컨디션을 아직까지 확실한 단계로 올라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수 모든 면에서 지금 조금 힘든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지만 올 시즌 야심차게 영입한 외인 타자 위즈덤이 3게임 연속 홈런을 때려내며 홈런 공동선두에 오르는 등 KBO 리그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불펜 조상우 역시 차츰 안정된 구위를 찾아가고 있는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난 시즌 하위권 팀들과 승부해서 3승 5패로 부진한 출발을 보인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초 삼성과 그리고 주말에는 7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는 LG와 경기가 예정돼 있어 시즌 초반 행보에 고비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양만권의 주력 산업들이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공동 대응이 시급한 현안도 늘어나면서 경제동맹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시는 4월부터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인데 성사 여부가 관심입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만권 지자체 간의 경제 동맹이 언급된 건 여수 순천 광양시장이 참석한 행정협의회 정기 총회 자리였습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은 석유화학, 철강산업 침체와 여러 현안을 언급하며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경제 동맹을 제시했습니다. 각 시 독자적으로 이거를 대응해낼 수 있을까? 경제 동맹체를 진짜 한번 공동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개 시의 행정 통합은 무산됐지만 적어도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 분야에서는 협력을 뛰어넘는 동맹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의제로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과 국가산단 확장, 공공의료 인프라와 광역교통망 확충, 지역화폐 통합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3개 시의 경제 동맹이 성과를 거두면 인접한 경남 지역과도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남해안 남중권이 경남에 4개 시군이 들어와 있거든요. 영호남을 아우르는 그런 초광역, 메가시티도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경제 동맹의 필요성에 대해 여수와 순천, 광양시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상황입니다. 다만 어수선한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 등으로 동맹 체제가 얼마나 견고하게 이루어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경제 동맹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 예산, 법적 제도를 놓고 본다 보면 거의 끝 무렵에 제시되는 것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죠. 광양만권 3개 시는 다음 달 각 지역 상공회의소가 참여한 가운데 경제동맹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곧바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어제 염규송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위원들은 염 후보자가 광주은행에서 지점장 등을 역임한 17년 경력은 전문성을 검증하는 데 충분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조만간 염 후보자를 이사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며 이사장 임기는 조례에 따라 시장 임기에 맞춘 2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 정치인과 정부 인사들의 방문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문 때문에 공무원은 안내와 브리핑 준비를 반복해야 하고 전 재산을 잃고 몸만 건진 주민 눈에는 이런 홍보성 방문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안동문화방송 이정희 기자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정 핵심 관계자 수십 명이 안동을 찾았습니다. 신속하게 우리가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는가, 또 거기에 따르는 재정 지원 같은 것을 어떻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가, 또 당정 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미리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30분 정도 배식 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같은 장소를 찾아 안동시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들을 만났습니다.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도와드릴 방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질환 요양자 대피시설이 있는 곳으로 일정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권한대행님께서는 체육관 가신다 그래가지고 저는 또 여기에 좀 아무도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지난 이틀 동안 안동과 청송을 중심으로 산불 피해 지역의 중앙부처와 정치인 수십 명이 방문 행렬을 이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죄 판결 직후 1박 2일간 다녀간 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뒤이어 같은 곳을 다녀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님요. 고생이 많습니다, 어머니. 우린 뭐 집도 아직 산불이 타고 있는데도 자치단체장들은 손님 맞이를 반복해야 했고 공무원들은 안내, 브리핑 서류를 만들고 설명 장소를 설치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와도 뭐 도움 되는 것도 있는데 오면은 일도 뭐하고 계속 맞이해야 되니까. 불길에 몸만 겨우 빠져나와 며칠째 대피 중인 주민들에겐 홍보성 방문이 더 불편하기만 합니다. 떼거리로 왔다 갔다 하고 뭐 한 바퀴 돌고는 그냥 가셨어. 사진 찍으러 왔다 갔다. 저는 하나도 안 반갑습니다. 높은 분들의 쉴 새 없는 방문 행렬에 산불 피해 지역의 피로도는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융복합 창제작 지원 프로그램인 2025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에 참여할 국내외 창제작자를 오는 30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올해 주제는 지능시대로 인공지능 발전이 가져올 새로운 시대에 제3의 지능과 공존할 가능성을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탐구합니다. 모집 대상은 아트앤테크놀로지와 키네틱 미디어, 오디오 비주얼 등 5개 분야 8개 팀으로 각 팀별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의 프로젝트비를 지급합니다. 오늘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시원한 봄비 소식 없는 가운데 대기가 점차 더 바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주부터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작은 실수로도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씨 다루실 땐 언제나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모습 살펴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난 모습입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오늘 공기도 아주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오늘 한낮 기온도 1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한낮에 특히 정말 포근하겠지만 그만큼 기온차는 크게 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담양 0도 안팎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 역시나 18도 안팎까지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영암은 영하권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17도로 예상됩니다. 순천 영하 2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무려 17도까지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최고 1m에서 1.5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 오늘보다 더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